자, 그러면 지수별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21일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줄었던 가운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 랠리를 썼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06% 전일과 큰 변화 없이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 0.23%, 나스닥 지수는 0.4% 가깝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하루 동안의 양상입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같은 지표들을 소화해내면서 관망세가 뚜렷했습니다. 먼저 가장 초반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7만 4천 건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다만 4주 이동평균 건수는 추세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서 저점을 낮추고 있어서 추세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4월 주택 매매 이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크게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나왔었던 지표들이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지수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다시피 6월 금리 인상설이 점점 좀 지연될 것이다라는 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18,285포인트 선 전일과 큰 변화 없이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고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약보합권으로 다소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특히 대형주 내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130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이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전통적인 기술주도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보합권 장 초반에 강보합권으로 전환했고요. 꾸준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비교적 크게 올랐고요. 5090포인트 선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어제 장에서의 혼조 양상과는 다르게 오늘 장에서 조금씩이지만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는 금리 인상설이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온 가운데 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도 다시 한번 힘을 얻었던 하루였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 지표와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6월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반면에 고용 지표와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 선행 지수 블룸버그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ndex of U.S. leading economic indicators rises most since Ju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는 0.7% 상승한 122.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3월 수치였던 0.3% 하락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었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0.3%를 상승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보다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 나온 것인데요. 이 경기선행지수는 6개월 후에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세부 항목 살펴보시면요. 현재 경기 상황 나타내주는 경기 동행지수가 0.2%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향후 경기를 나타내주는 경기 후행지수 역시 0.1%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1분기 성장 침체를 딛고 2분기에는 확장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타만 오질리딘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4월 경기 선행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 1분기 경기 둔화가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가리킨다면서 성장 둔화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공급 우위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고 또 중동 사태가 악화됐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rude oil is surg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인도부 WTI 가격은 전날보다 3% 상승한 60.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런던 거래소에서 이 북해산 오일 역시 2.3% 오른 66.5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공급 우위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이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전주보다 27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는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미국의 원유 생산이 하루 930만 배럴로 감소해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역시 유가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강세를 지지했는데요. AAA는 이번 연휴 기간에 미국인들의 자동차 여행이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라마디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 역시 국제유가에는 호재였습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뱅크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국제유가 회복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반전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그리고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내 구성 종목들, 주요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종목별 소식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또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딱 15개의 종목이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을 받은 종목들, 좀 상승 탄력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먼저 오른쪽 확인해 본다면 이 캐터필러를 포함한 기계 섹터 그리고 IT가 좋았습니다. 애플과 인텔, IBM까지 모두 올랐고요. 이 보잉 등 항공제조, 화학과 금융, 통신업종까지 15개 종목 올랐습니다. 반면에 소매 판매 섹터가 좀 좋지가 못했었고요. 머크사를 포함한 제약주도 소폭 밀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캐터필러가 이날 1.6% 강한 시세를 주면서 기계 섹터, 자본재 섹터를 이끌었었고요. 애플이 이날 흐름 좋았습니다. 호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 주가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쪽에서 애플워치가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주가 강세 이어질 거라는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호재로 반영되면서 1% 넘게 오름 시세가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보잉과 인텔까지 모두 0.5%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내린 쪽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요. 이날 장에서 좀 부진했던 섹터는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맥도날드가 이날 0.8% 강하게 밀린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월마트도 하락 시세 보여줬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제유가 반등세가 좀 강했습니다. 3%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이날 에너지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대형주 내에서 에너지 섹터는 1%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는 산업재와 자본재 모두 강보합권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요. 금융과 유틸리티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조정받았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M&A 소식 하나 살펴보시죠. 이 CVS 헬스가 대형 제약업체인 옴니케어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당 92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약 제조 채널인 옴니케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CVS 헬스의 사업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두 기업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CVS 헬스가 2.4% 오르는 시세가 나타났었고요. 옴니케어 역시 강세로 1.7%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날 전자상거래 업체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호평이 이날 호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닷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목표 주가를 52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웹서비스의 성장성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대감 반영되면서 1.8%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날 전반적으로 종목들 개별적인 소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신 통해서 종목 더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A 소식인데요. 미국 내 2위 의약품 유통업체 CVS 헬스가 대형 제약 서비스 기업 PBM인 옴니케어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두 기업의 주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CVS buys Omnicare for $12.7 billion to expand senior care busin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CVS 헬스는 총 127억 달러의 옴니케어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살펴보면요. CVS 헬스는 주당 92달러의 옴니케어를 현금으로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20일 옴니케어 종가에서 3.6%의 프리미엄이 붙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CVS 헬스는 이 23억 달러 규모의 옴니케어 부채 또한 함께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 CVS는 이번 인수로 내년까지 EPS가 20센트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USA Today 역시 이번 인수로 CVS 헬스의 시니어 케어 사업 부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제약업계들 사이에서는 CVS와 같은 유통업체와 또 PBM 기업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PBM인 카타마란을 128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USA Today는 제약 서비스 업종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M&A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M&A 소식으로 현재 PBM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익스프레스 스크립츠가 대형 보험사나 또는 소매약국 체인을 인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CVS의 주가는 2.39%, 옴니케어의 주가는 1.72%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뉴요커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버거, 바로 이 쉐이크쉑인데요. 쉐이크쉑이 신메뉴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켓워치 톡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Shake Shack shares touch record after report company may be mulling chicken shack.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쉐이크쉑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쉐이크쉑이 신메뉴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이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치킨을 활용한 치킨 샌드위치, 이 치킨쉑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쉐이크쉑의 주 메뉴는 이 4달러에서 5달러로 구성된 수제버거와 밀크쉐이크인데요. 현재 치킨 관련 메뉴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치킨 관련 메뉴는 이 치킨을 사용한 핫도그밖에 팔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신메뉴 출시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리서치 기관 에스티마이즈는 쉐이크쉑의 메뉴 확장 계획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1월 공모가 21달러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쉐이크쉑은 이 상장 첫날 주가가 120% 넘게 급등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이 소식에 주가는 8.4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요 종목 마감 상황과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가를 비롯한 상품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환율 시장까지 아울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ECB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바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ECB 통화정책회의, 그 회의록에 따르면요. 의원들이 현재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호재로 반영된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9% 강보합권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2% 가깝게 오르면서 11,864포인트 선의 종가 썼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는 0.3%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국제 유가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 과잉 전망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반영됐고요. 배럴당 3% 오르면서 60달러 72센트, 6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금값은 이날 달러화 흐름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종가상으로 온스당 0.4% 내렸고요. 1204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엇갈렸던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오르면서 3달러 65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반도체 종목들 흐름에 영향을 받았죠. 0.56% 올랐고요. 71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가 6%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또 비교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14포인트 내리면서 592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달러 강세의 추가적인 제한적인 흐름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날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날은 2원 반락했고요. 1,094원 종가 썼습니다. 간밤에 달러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마지막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내렸습니다. 2.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어제 낮 기온이 26도였는데 오늘은 27도까지 서울 날씨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지금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15도 정도 일교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건강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